안녕하십니까, 우짜입니다. 2026년 6월 25일 아침까지 확인한 세상 돌아가는 얘기입니다. 그럼 뉴스 보시죠. 네, 정청래 이 대통령 의리 지킨다. 사실상 연임도전 개파 대결 전운 고조. 연임도전하면은 이재명하고 의리를 지키는 게 되는 겁니까? 예, 흥미로운 말하는 방법이라고 보고요. 김민석, 송영길 당권 경쟁 전망. 예. 지금 뭐 정권 1년 차이기 때문에 원래는 이재명이 다 해먹어야 되지만 지금 돌아가는 꼴은 그렇게 만만하지 않다. 뭐 이거는 뭐 다 아실 거고. 하여간에 환율이고 뭐고 엉망진창, 국가 경영 엉망진창으로 하고 있는데 지들끼리 잘 싸우고 있다. 한번 제대로 망해봐야지 이제 정신을 차린다. 누가? 예, 더불어 지지자들 말하는 거죠. 여기는 주구장창 밥 먹고 하는 게 맨날 이건데 정신 차리겠어요? 정신 안 차리죠. 자, 넘어가고. 자, 여당 상임위원장 독식 카드로 국힘 압박, 명단 안 내면 결단. 에이, 뭐 똑같이 뭐 맨날 이 짓하고 앉아있네. 아, 조동식이 국회의장 됐어? 수준 꼬라지 하고는 진짜. 예, 이들 시한 연장, 예, 잘한다 국회의장 해가지고 상임위 독식은 민의회고 민의국 맞지 뭐. 뭐 선불로 땡겨놓고 앉아가지고 그거 가지고 계속 우려먹고 앉아있는데. 예, 간단하게 말씀드립니다. 지금 환율도 그렇고요. 지금 우리나라 꼬라지가 좀 그렇습니다. 자, 더불어의 다음 총선이 기대된다고 우짜개쪽으로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아몰랑 땡깡짓을 계속하고 있죠. 다음 총선 때 지금 이거 정청래하고 싸우는 것도 뭐 때문에 싸웁니까? 다 국회의원 때문에 싸우는 거 아니에요. 총선 때문에 싸우는 거 아닙니까? 자, 다음 총선 때 더불어가 얼마나 성적을 갖다가 지금보다 더 좋게 거둘는지 더 못하게 거둘는지 우짜 개인적으로 상당히 궁금한데 다 나중에 이거 업보로 돌아온다는 거. 자, 과반 나중에 혹시 못 먹고 대통령까지 국힘 먹고 이런 다음에 이 짓거리 당한 다음에 무슨 소리 하는지 한번 봅시다. 자, 넘어가고요. 예, 조선일보입니다. 한국 증시 MSCI 선진지수 또 회립 또 불발 뭐 이거는 뭐 뉴스 보신 분들은 다 아실 거고 여기에 원화 거래 제한 공매도 운영 부담 등이 불발 이유가 됐다 이 말이 되겠지요. 예, MSCI는 한국 시장 관련해 제기된 오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한국의 시장 당국이 발표한 조치들을 인정한다면서도 그러나 투자자들은 근본적인 문제들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다는 반응을 보였다. 예, 그러면서 원화는 여기에서 실물 인도가 불가능하다. 예, 이 말이 뭡니까? 원화는 한국 밖 국제 외환 시장에서 실물을 주고받으며 결제할 수 없는 통화다. 그렇죠. 예, 그러면서 현재 원화는 여기 시장에서 실물 인도가 아닌 차액만 달러로 정산하는 역외 차액 결제 선물 환거주로 위주로 해가지고 거래가 되고 있다. 다 이런 것 때문에 해가지고 안 됐다 이 말이 되겠죠. 뭐 이재명 해가지고 뭐 MSCI 팔아먹고 이랬으니까 뭐 됐지 뭐. 거기 호텔 경제학에 따르면 한 번만 돌려보면 끝 아니에요. 한 번만 돌려보면 되잖아 거기는. 뭐 이러든 저러든 말이 되든 안 되든 간에 한 번만 뿌려보면 되는 거 아닙니까? 네, 넘어가고. 자, 금덩이 보시죠 해가지고 금덩이는 해가지고 이게 지금 보자 마이너스 2.79% 하락해가지고 그러니까 4,000달러 중요하다고 우자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린 4,000달러를 갖다가 뚫고 내려갔습니다. 그러면 이제 또 예상을 해봐야겠죠. 자, 지지선, 저항선, 저항선, 지지선 얘기 되는데 오늘은 뚫고 내려갔으니까 지지선부터 말씀드립니다. 지지선 4,000달러가 해가지고 붕괴됐죠. 그러면은 다음으로 지지선이 어디냐면 3,950달러 조금 밑에 있습니다. 여기 3,950달러 그리고 3,950달러가 붕괴되면은 3,850달러 이 정도 되겠죠. 이 정도 됩니다. 이렇게 되고 위로는 어떻게 되냐? 저항선은 어떻게 되느냐? 4,000달러가 중요하다 했는데 4,000달러가 붕괴됐으니까 다음 저항선은 4,000달러고요. 그리고 4,000달러 위에는 4,350달러. 그리고 그때부터 이제 폭이 좀 커지죠. 예, 위로는 폭이 커진다. 그리고 그 위에 4,350달러 위에는 얼마가 있다? 4,500달러가 있습니다. 자,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시면 되겠고요. 자, 넘어가고. 뭐 우자가 계속해서 벌써 올해 연초부터 해가지고 금은은 사지 말고 대기하자. 저거 관점 맞아라는 얘기를 계속 했으니까 뭐 우자는 뭐 부담 없습니다. 자, 넘어가서 은덩이 보시면 은덩이는 6.74%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1온스에 57.40달러가 됐고요. 자, 은덩이도 또 지지선부터 말씀드립니다. 은덩이 지지선은요, 지금 55달러가 아직 붕괴가 안 됐는데, 지금 현재 다음 지지선은 55달러고요. 55달러 밑에는 얼마 된다?
$45까지 확 내려갑니다. $45까지. 그리고 위로 저항선은 어떻게 됐냐? 자, $60. 우자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60. $60가 붕괴됐으니까 $60가 다음 저항선이 되고요. $60 위에는 $72. 이 정도 되죠. 그리고 $72 위에는 $78.60. 자, 요게 볼린저 밴드 상단 여기쯤에 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제 뭐 제대로 해가지고 중요한 라인이 깨지니까 좀 폭이 좀 많이 넓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고요. 달러 강세로 인해 가지고 뭐 유가도 떨어지고 뭐 계속해서 다 떨어지고 주가도 폭락하고 미국 국장도 이제 뭐 다 하락되고 뭐 이랬으니까 하여튼 분위기는 뭐 그렇게 쑥쑥하게 돌아갑니다. 자, 보시면 해가지고 우자가 서부 텍사스유 해가지고 올려드렸는데 먼저 브렌트유부터 말씀드리죠. 브렌트유는 마이너스 5.14% 하락해서 1배럴에 73.12달러가 됐고요. 서부 텍사스유는 마이너스 4.62% 하락해서 1배럴에 69.82달러가 됐습니다. 드디어 해가지고 $70 밑으로 해가지고 떨어졌다. 볼린저 밴드 하단 따라서 잘 내려가고 있죠. 예, 잘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5만 8월 물은 마이너스 3.11% 하락해서 1배럴에 66.56달러가 됐습니다. 자, 유가가 해가지고 떨어졌으니까, 예, 우자가 뭐 원하던 60달러대로 들어갔으니까, 자, 한번 해가지고 유가 관련 얘기를 또 말씀드리죠. 브랜드 매니지드 머니 숏이 돼 있죠. 숏 친 거 해가지고 나오는데, 숏이 아이고 폭발을 합니다. 자, 말씀드려봅니다. 골드만삭스의 브렌트유 선물에 대한 헤지펀드의 순매도 포지션 차트입니다. 순매도 포지션. 헤지펀드들의 순매도 포지션 차트인데요. 헤지펀드들의 브렌트유 순매도 배팅 규모가 180억 달러, 여기죠. 180억 달러. 180억 달러에 달하면서 뭐 넘어갔습니다만, 최소 10년 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했고, 지난 3개월 동안 3배 이상 급증했습니다. 6월 16일로 끝나는 주에 헤지펀드와 기관 투자자들은 75억 달러 규모의 브렌트유 매도 포지션을 형성하면서 2025년 4월 이후 주간 기준으로는 가장 큰 매도 규모를 기록했기 때문에 이런 차트 모양이 쓰여졌다, 이렇게 되는데, 이 주간 매도량 중 약 80%는 신규 매도 포지션에서 발생했습니다. 이 말은 뭐냐? 기존 매수 포지션을 청산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포지션, 그러니까 매도 포지션이 뭡니까? 하락에 배팅한다, 그죠? 새로운 매도 포지션 진입이 주를 이루고 있다, 주된 게 되고 있다, 이 말이 되겠습니다. 또한 7주 연속 주간 매도세를 기록하면서 누적 매도액은 248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간단하게 우리가 코멘트 해보면, 펀더멘털과는 반대로 유가 숏에 너무 많이 몰려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이거 다 이거 뭐 유가 해가지고 관리질, 뭐 좋게 말하면 관리질, 나쁘게 말하면 조닥질, 이거하고 좀 관련이 있다 보면 되겠고, 지금 뭐 얘기 나오는 건 뭡니까? 수요 감소 얘기가 지금 계속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수요 감소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지도 않았는데, 네, 수요 감소 카드를 팔아가지고 지금 유가를 계속 지금 떨고 있다. 요거는 알고 계시면 되겠고, 문자가 시가 되면은 뭐 내일이나 모레 가지고 또 그 장황하게 관련 얘기를 또 말씀드려야 될 것 같고, 자, 오늘은 요거 데이터가 나왔기 때문에 이거 봐야 됩니다. 이제 쿠싱 재고 현황이 또 업데이트 되겠습니다. 그 24일 날 발표되는 건데, 발표되는 데이터는 6월 29일 기준 데이터고요. 6월 19일로 끝나는 주 기준에서 유럽입니다. 미국 에너지청에서 발표하는 쿠싱 원유 재고가 전주 해가지고 107만 7천 배럴이 줄어들었죠. 예, 한 일주일 사이에 107만 7천 배럴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직전 해가지고 이전에 전전주에는 얼마가 줄었다? 160만 6천 배럴이 감소했는데 107만 7천 배럴이 감소한 거고요. 이로써 해가지고 6월 19일 기준 쿠싱 원유 재고는 1895만 7천 배럴이 됐습니다. 자, 이러면은 쿠싱 원유 재고에서 중요한 라인이 얼마냐 하면은 2천만 배럴인데, 2천만 배럴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자, 옆으로 쭉 가면 비교할 게 없죠. 예, 2014년 쭉 가면 문제의 2008, 2009, 2008, 뭐 2008 금융위기죠. 이때입니다. 이때 가지고 유가가 많이 올라오고 이랬었습니다. 자,
기억해 보시고 2014년도 기억해 보시면 많이 올랐다는 걸 알 수 있고요. 하여간에 기름 공매도 투자자들이 조심해야 될 점을 갖다가 우짜가 좀 말씀드려 보면 첫 번째 재고가 2천만 달러 2천만 달러란다. 2천만 배럴 밑으로 떨어지면요. 쿠싱 허브는 원유를 펌핑하고 이송하는 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게 지금 액면 그대로 숫자 그대로 온전한 물건이 남아있는 게 아니고 안에 보면 뭐 찌꺼기, 침전물 이런 게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펌핑하고 이송하는데 그러니까 파이프라인으로 쏴주고 이런 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지금 무슨 말입니까? 파이프라인 압력이 떨어지고 혼합, 즉 블렌딩 작업에 심각한 차질이 생길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정유 공장들, 파이프라인으로 물건을 받잖아요. 정유 공장들은 연료 생산에 필요한 원유 확보에 즉각적인 어려움을 겪을 수 있고요. 수출 감소 및 선적 지연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선적 지연이 발생할 수 있다. 자, 세 번째, 공급량이 급감하게 되면 터미널과 파이프라인 운영사는 불가항력 조항을 발동해서 통제할 수 없는 상황으로 인해서 공급 약속을 지킬 수 없다고 법적 선언을 할 수 있습니다. 이건 뭐 지금 중동 산유국들에서 이미 발동했던 거죠. 불가항력. 자, 추가로 6월 19일 기준 미국 에너지 청의 미국 총 원유 재고량은 전주 대비해서 608만 8천 배럴이 무려 608만 8천 배럴입니다. 이게 감소한 4억 1210만 배럴로 발표된데 시장 예상치가 그러니까 지난주에 얼마가 줄어들고 예상했다? 450만 배럴 감소로 예상이 되었는데 그거보다 더 많은 608만 8천 배럴이 감소했다는 거. 자, 이거 재고 숫자는 누가 속일 수 없습니다. 뭐 분위기는 어찌할 수 있다 하더라도 재고 숫자는 절대로 속일 수 없다는 거. 이거는 분명히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자가 펀더멘탈하고 달리 원유 쪽에 해가지고 숏이 너무 심하게 들어간다고 우자가 그래 말씀드린 거고요. 자, 넘어가고. 자, 이거는 달러인덱스입니다. 달러인덱스 보시면 해가지고 0.19%또 올랐습니다. 또 올라가지고 잘 가지고 볼린저 밴드 밖으로 해가지고 잘 튀어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비교할 만한 게 확실하게 3월달 뭐 요거는 갑자기 튀었으니까 이거 뺀다 이러면은 뭐 언제입니까? 3월 아니고 5월이구나. 이거 2025년 3월, 4월 뭐 이때쯤으로까지 해가지고 거기서 올라가야 된다 이래야 됩니다. RSI 값은 물론 데일리 기준입니다만 오바이트 나오는 수준까지 올라가 있고요. 지금 달러 인덱스가 잘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이러면 달러 인덱스 올라가니까 우짜가 6월 19일 뉴스룸에서 잠깐 믿거나 말거나 해가지고 말씀드린 게 뭐냐면 유로 달러 환율을 갖다가 말씀드리고 있는데 유로 달러 환율이 우짜가 보기에는 올해 안에 1유로에 1.07달러까지 떨어질 것 같다. 그러니까 유로화가 똥값이 된다 이 소리가 되겠죠. 그렇게 우짜가 예상했는데 6월 25일 뭐 대략 뭐 한 6일 지났나? 예, 그래 되는데 유로 달러 이게 환율이 가지고 보시면 1유로에 1.1358달러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우짜가 6월 19일에 말씀드린 예상대로 지금 현재 가고 있다. 이렇게 중간에서 잠깐 업데이트를 해드리고 좀 무시무시한 얘기를 말씀드리면 6월 19일에 예상한 대로 해가지고 1유로에 1.07달러가 된다. 이 말은요. 달러 인덱스가 지금 우짜가 지금 2011년부터 끊어온 장기 트렌드 라인인데 거기 상단이 지금 어디에 걸리냐면 116 정도에 걸립니다. 달러 인덱스 기준으로. 그러면 달러 인덱스가 116까지 올라간다. 자, 여기 보시면 이거 작년에 가지고 윤석열이 해가지고 자폭질하고 뭐 이럴 때 아닙니까? 이때 110이었는데 이거보다 더 많이 올라갈 수도 있다 이 소리입니다. 끔찍하죠? 그러면 도대체 원화는 얼마나 되려는가? 상당히 흥미진진한데. 자, 이런 가운데 원화를 보시죠. 원화는 해가지고 0.65%. 달러 인덱스가 0.19% 상승했는데 우리나라 원화는 0.65% 싸졌습니다. 똥값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캡처하는 6시 46분 기준 해가지고 1달러에 1541원 41. 이거 끝내준다. 1541.41원이 됐습니다. 보면은 어제 해가지고 국장 끝나고 가지고 1548.16원까지 됐고요. 1530원. 예, 뭐 이거 뭐 15번이 15원 넘게 왔다 갔다 하죠. 잘 되는데, 예, 잘 돌아가는데, 참, 우짜는 가만 앉아가지고, 돈이 불고 앉았습니다. 다 이재명 덕분입니다. 잘 좀 돌아가고 있다, 진짜.
자, 참고로 데일리 기준, 하루 기준으로 해서 2009년 3월 3일에 얼마를 찍었습니까? 1달러에 1574원을 찍은 바 있었습니다. 근데 이거 도전하고 있는 중이고, 장중에 최고치, 직전에 최고치였던 얼마였다 해가지고, 똑같이 가지고 3월 6일에, 2009년 3월 6일에 1달러에 1597원을 찍은 바 있습니다. 즉, 1600원 얘기를, 1600원이라는 소리죠. 자, 슬슬 이제 1600원이 사정거리 안에 들어오고 있다. 자, 이 말이 되겠습니다. 넘어가고요. 그냥 엔화 보시죠. 엔화내 가지고 0.13%. 뭐, 그래도 뭐, 썩어도 준치라고 해가지고, 달러 인덱스 보다는 덜 싸졌습니다. 그러니까 달러 인덱스가 0.19% 상승했는데, 엔화는 0.13% 싸지는데, 끝이면서 1달러에 161.775엔이 됐습니다. 예, 161.839. 뭐, 여기까지 가다가 살짝 내려왔다. 이게 되겠네요. 뭐, 엔화 얘기는 요즘 뭐 많이 했으니까 일단 패스하고. 자, 비트코인 보시죠. 간만에. 비트코인 보시면 어제 가지고, 어제라기 그렇다만은, 하여간 뭐 실시간으로 계속 가는 거니까 이거는. 우자가 캡처한 시간이 6시 35분인데, 이때 기준에서 지난 24시간 마이너스 3.26% 하락해서 6만, 억수로 중요하죠. 6만 611달러 됩니다. 장중에 6만 달러 붕괴됐었죠. 예, 붕괴됐습니다. 비트코인, 코인의 경우에는 우자가 6만 4천 달러가, 털고 나오는, 기준점이다. 우자는 그렇게 계속 말씀드렸는데, 일단 심리적으로 중요한 지지선이 얼마였냐면 6만 달러죠. 예, 6만 달러입니다. 근데 6만 달러가 이거 붕괴됐다. 이거는 세 번째 하락, 예, 해가지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하락에 초입이 될 수 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고요. 비트코인의 경우 2025년 10월 최고점, 여기죠. 10월 최고점. 고점 대비해서 마이너스 53% 지금 폭락한 상태고요. 2024년 9월 이후 최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6월 한 달에만, 이제 쭉 빠지죠. 6월 한 달에만 마이너스 19% 하락해서 2023년 초 이후 가장 과매도, 그러니까 뭐 가장 많이 지금 팔려있다. 너무 많이 팔렸다. 이 상태에 있습니다. 하지만 우짜는 과매도 상태든 뭐든 간에 우짜는 비트코인에는 들어갈 생각이 하나도 없습니다. 자, 넘어가고요. 자, 이번에 가지고 코스피와 고무줄 효과라는 얘기를 갖다가 우짜가 좀 말씀드릴게요. 코스피 가지고 지금 돌아가는 꼴에 대해서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 빙빙 돌려가지고 좀 비싼 말로 해서 계속 조심하시라는 걸 갖다가 말씀드리기 위해서 계속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소제목은 코스피와 고무줄 효과가 됩니다. 한국 증시는 전형적인 고무줄 효과, 러버밴드 이펙트라고 있습니다. 전형적인 고무줄 효과, 즉 가격이, 그러니까 뭐 증시 해가지고 지금 주가 이거죠. 가격이 모멘텀, 레버리지, 일방적인 포지션으로 인해 기본 추세에서 너무 멀리 벗어나면 시장이 적정 가치에서 깔끔하게 멈추지 못하는 꼴을 계속 보여주는 전형적인 고무줄 효과를 갖다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락세 속에서 마진콜, 레버리지 ETF 조정, 손절매, 강제 청산은 실제 수익이 정당화하는 수준보다 가격을 훨씬 아래로 끌어내리고요. 그래서 계속해서 뭐 급락 나오고 이러잖아요. 그리고 반대로 매도 압력이 소진되면, 그러니까 급락 나와서 매도 압력이 소진되기 시작하면 공매도 포지션 청산, 시스템적 매도세 완화, 저가 매수세 유입으로 인해 가격이 또 급반전되는 꼴을 반복해서 현재 지금 우리나라 증시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고무줄 효과에 따른 고무줄 반등이라고 할 수 있는데, 고무줄 반등 이거는 한국 증시가 건강한 것과는 거리가 멀다는 걸 의미합니다. 하락폭이 기술적으로 과도하게 확장되었을 가능성뿐만 아니라 애초에 매도세를 초래한 위험한 구조가, K 증시의, 한국 증시의 위험한 구조가 아직도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걸 뜻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건강하지 않다고 제가 평가하는 겁니다. 간단하게 뭐 말씀드려가지고 비싸게 말씀드린데,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돈 넣고 돈 먹는 도박판, 투전판이 됐다, 이 소리가 되겠지요. 아이고, 이거 너무 크다. 네, 그래 되겠죠. 어쩌든지 간에 2026년 6월 현재 펀더멘털한 상황은 아직 변하지 않아서 매몰이는 여전히 글로벌 AI 인프라 구축에서 핵심 병목 현상, 핵심 목줄기, 버들렉 이래 되는데 핵심 변목 현상 중 하나이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전략적 중요성이 시장의
급격한 변동으로 인해 갑자기 사라진 건 아닙니다. 즉 산업 자체로는 아직 탄탄한 내러티브 스토리를 가지고 있다는 소리가 되겠죠. 이런 가운데 시장 한국 증시는 모멘텀 트레이드에서 실적 검증 트레이드로 넘어갔다는 거, 실적 검증 거래로 넘어갔다는 것이 더 중요한 전환점이 되는데, 미국 시간으로 6월 24일 발표될 마이크론의 실적은 AI 메모리 시장의 성장세를 뒷받침할 만큼 수요 가격 경쟁력, 그러니까 뭐 끌어서 말이겠네. 수요와 가격 경쟁력, 그리고 마진이 여전히 견고한지 여부를 가늠하는 글로벌 시험대가 될 것이기 바로 이 마이크론의 실적이었고요. 그리고 7월 초에, 다음 달 초에 발표될 삼성전자의 2, 4분기 잠정 실적은 핵심 로컬 체크 포인트, 그러니까 우리 한국 기준으로 해서 로컬 체크 포인트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마이크로 어떻게 실적이 어떻게 나왔는지는 뭐 제가 굳이 말씀 안 드려도 아실 것 같고, 참고로 애널리스트들은 메모리 시장 여건이 여전히 양호하다는 가정하에 수익 전망치, 한국 증시 수익 전망치를 상향 조정한 상태입니다. 이런 가운데 골드만삭스에서 자산 운용사와 헤지 펀드 관계자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투자자 그룹별 주요 매수 및 매도 종목을 분석한 결과 코스피 반등이 전반적인 투자 심리 회복보다는 오히려 매도 물량을 끌어들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요. 골드만삭스 분석에서 한국 AI 시장의 전망이 완전히 부정된 것은 아니지만, 누가 다음으로 이 리스크를 감수할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외국인 투자자, 국내 기관 투자자, 그리고 단기 투자자, 국내 단기 투자자들의 경우 코스피 강세를 틈타 투자 비중을 줄이려는 경향을 보였고, 이에 반대로 개인 투자자들은 여전히 저점 매수, 바이 더 딥에 해가지고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덕분에 코스피 가격은 회복될 수는 있지요. 하지만 반대로 대형 투자자들이 개인 투자자들의 매수 심리에 맞춰서 주식을 매도한다면 매수 물량의 질, 퀄리티가 떨어질 수 있으며, 코스피의 반등은 기술적으로는 그럴듯해 보일 수 있지만 지속적인 매도 물량 과잉에 직면할 가능성이 여전히 있습니다. 자, 이것도 뭐 복잡하게 말씀드렸는데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반등하더라도 대형 투자자들은 여전히 매도 물량을 갖다가 찾고 있을 수 있다, 이 소리가 되겠죠. 뭘 팔까 이 생각을 한다 이 말이죠. 자, 한국 증시는 AI 시장 전반에 대한 스트레스 테스트 역할을 하고 있어서 레버리지가 불확실성과 만났을 때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 또는 반대로 해서 강제 매도세가 소진된 후 그러니까 뭐 지금 뭐 과대해 가지고 지금 현재 뭐 표시가 됐다, 그러니까 지금 뭐 매도세가 소진된 후에 가지고 지금 좀 더 들어가도 된다, 돈을 갖다가 좀 넣어 가지고 더 들어가야 된다, 뭐 바이더 딥 한다, 이런 시장이, 그런 심리가 있는 시장이 얼마나 빠르게 반등하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좋은 사례고요. 불편한 가능성은 반등이 대형 투자자들로 하여금 리스크, 위험을 갖다가 개인 투자자들에게 전가하는 메커니즘이 될 수 있다는 이 불편한 가능성은 반드시 알고 계시겠다. 좀 찝찝하죠. 예, 물건 떠넘기기. 네, 그 가능성이 있다, 이거를 갖다가 말씀드립니다. 자, 넘어가고요. 네, 그래가지고 이란전 116일 차인데 또 뭐 관련해서 말씀드리죠. 이란 관계자에 따르면, 시간이 무슨 23분이나 돼버리네. 자, 이거는 인도 해가지고 LPG 수입이 해가지고 미국에서 수입하는 게 100만 톤이 6월에 100만 톤을 갖다가 넘었었다, 이번에 되겠죠. 자, 말씀드리면 인도 관계자에 따르면 인도의 미국산 LPG 수입량이 6월에 100만 톤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이란전 이전까지 인도는 수입하는 LPG 중 90%를 갖다가 중동 국가들, 중동 산유국에 의존했으며, 당시 수입량은 매월 약 200만 톤 규모인데요. 케플러의 6월 예비 데이터에 따르면 인도는 미국에서 약 107만 톤을 수입하고, 그러니까 6월 달 기준에서 107만 톤, 그리고 아랍에미레이트에서 22만 3,800톤, 그리고 이란에서 11만 6,200톤, 그리고 쿠웨이트에서 10만 8,600톤의 LPG를 수입할 예정이고요. 그 외에는 또 오만, 사우디아라비아, 알제리, 카타르, 나이지리아 등에서도 일부 물량이 수입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중요한 거는 이제 미국산 LPG가 이제 인도 시장에서 지금 가장 많이 수입되는 그 물건이 돼버렸다, 이 소리가 되겠죠. 자, 넘어가고. 네, 요거는 가지고 뭐
이러한 러시 더우 이거 뭐 그런 거죠. 뭐 이거 좋은 소리는 아니죠. 해 가지고 지금 뭐 염원하다 뭐 어쩌고저쩌고 뭐 이런 건데 해 가지고 아시아 최대 가지고 석유 수입국들한테 미국이 웨이버 면제한 후에 가지고 좀 뭐 어째 좀 팔아 달라 해 가지고 지금 러시하고 있다 이 말이 됩니다. 자 말씀드리죠. 미국이 이란 원유에 대한 제재 그러니까 60일 면제지요. 60일 면제를 공식적으로 승인하기 전부터 이란 국영석유회사 NIOC의 대리인과 중개업자들이 인도, 일본, 한국의 정유 업체들과 접촉했다고 협상에 참여했던 관계자들이 전원 그 말을 전했습니다. 관계자들은 협상 내용이 공개되지 않은 까닭에 익명을 요구했는데요. 미국의 면제 이후 이란의 원유 판매 시도가 급해졌다고 하네요. 케플러에서 정제 공급 및 모델링 수석 애널리스트를 맡고 있는 수민 리토리알 이거 우짜 이거 본 컨텐츠에서도 몇 번 소개 한 번 있는 그 양반입니다. 수민 리토리아는 미국의 제재 정책이 오락가락하고 지정학적 상황이 매우 유동적인 상황에서 아시아 국가들이 이란산 원유 수입에 대해 확답을 줄 가능성은 낮다면서 특히 중국을 제외한 아시아 정유업체들의 경우 자국 에너지 수요 확보를 위해 원유 구매량을 이미 늘려놓은 상태라고 분석했습니다. 자, 이어서 싱가포르에 있는 ING 그룹의 상품 전략 책임자인 워런 패터슨은 이번 제재 면제는 중국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이란에게 아시아 시장에 원유를 판매할 수 있는 더 많은 길을 열어준다라고 하면서 이란산 원유의 가격 할인 폭이 작아질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중국으로 다 팔고 있는데 다른 데도 팔아먹고 싶다. 그래가지고 이제 미국 이란산 원유의 할인율이 좀 뭐 작아질 수 있다 이 소리죠. 그런데 또 뭐라 했다? 이란 원유 공급량의 의미 있는 증가를 위해서는 제재 완화, 미국의 제재 완화가 더 이어져서 영구적이어야 할 것이라고 해가지고 워렌 패터슨이 첨언을 했습니다. 넘어가고요. 자, 이거는 또 페맥스, 멕시코 페맥스, 그리고 브라질이 어떻게 됩니까? 페트로브라스죠. 이 둘이 해서 조인했다. 조인했다. 이게 됩니다. 자, 말씀드리죠. 멕시코 국영석유회사 페맥스, 그리고 브라질 국영석유회사 페트로브라스, 이 둘이가 멕시코만 심해 및 천해 지역을 포함한 탐사, 생산, 정제, 천연가스, 석유화학 등 여러 분야에서 공동 협력을 시작하기 위한 구속력 없는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이번 합의는 중남미 최대 석유회사 두 곳의 협력을 의미하는데요. 페맥스와 페트로브라스 의미하는데 페맥스의 경우 어떤 문제가 있죠? 막대한 부채, 생산량 감소, 그리고 세계에서 가장 비효율적인 석유 생산자라는 오명을 지금 쓰고 있는데 이걸 극복하기 위해서 세계 최고 수준의 심해 석유 시추업체 어디입니까? 브라질 페트로브라스죠. 여기와 그 중에 그러니까 세계 최고 수준의 심해 석유 시추 업체 중 하나인 페트로브라스와 협력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고요. 이번 MOU를 통해서. 한편 반대로 페트로브라스는 향후 수십 년 동안 사용할 석유 매장량을 확보하기 위해 브라질 이외 지역에서 시추할 곳을 물색하고 있었는데 자 페맥스하고 양해각서를 체결하면서 그 기회를 갖다가 노릴 수 있게 됐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고요. 자 이거는 또 트럼프 해가지고 SNS를 한 건데 보시면 뭐 빅 오일 컴퍼니 나 드롭 가격 안 떨고 앉아 있다. 그렇죠. 뭐 가격 안 떨고 앉아 있다 뭐 이러면서 해가지고 그 얘기를 하고 앉아 있죠. 자 이거 뭐 지금 시간도 28분 됐고 빨리 말씀드리죠. 미국 시간으로 6월 23일 트럼프는 SNS에다가 트루스 소셜에다가 미 법무부한테 미국 주요 에너지 기업들의 휘발유 가격 책정에 대해 조사하도록 지시했다고 이거 게시한 내용입니다. 이러면서 뭐라 떠들었냐? 뭐 보면 뭐 price are dropping like a crow. 예? 그러니까 지금 뭐 돈을 유가 기름값을 안 떨구고 있다 이 소리 아닙니까? 예? 그렇죠. 내가 본 거보다 지금 더 빨리 떨어져야 되는데 안 떨어지고 앉아 있다 이 소리 하고 있잖아요. 자, 정유회사들이 운전자들에게 과도한 가격을 부과했다고 비난했고 휘발유 가격이 내가 관찰한 것보다 what I'm seeing 내가 관찰하는 것보다 훨씬 더 빠르게 going down or run faster 그러니까 훨씬 더 빠르게 하락하지 않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트럼프의 조치는 그저 지시지요. 지시고 기업이 미국의 경쟁법을 위반했다는 법적 소송도 아닙니다. 따라서 사건 번호도 없고요. 소환장도 발부되지 않았고
특정 기업을 지목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빅 오일 컴퍼니라고 했죠. 자, 이런 가운데 6월 22일에 하루 전날 미 재무부는 미국의 제재 집행기관인 어디입니까? 해외자산통계국 OFAC를 통해서 이란산 원유, 석유화학 제품 및 정제 제품의 생산, 판매, 공급을 허용하는 임시 라이센스 허가를 발급했고요. 해당 허가는 2026년 올해 8월 21일까지 유효합니다. 즉 돌아가는 분위기를 갖다가 우자가 요약해서 말씀드려보면 트럼프는 이 조사 위협을 통해서 정유회사들의 수익 마진이 감시 대상이 되고 있다는 걸 암시했죠.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밑으로는 원유를 갖다가 휘발유로 정제하는 정유회사들을 갖다가 압박하고 이란산 원유의 합법적인 거래 재개는 글로벌 공급량 증가를 의미하죠. 예, 그렇기 때문에 해가지고 또 위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시장에 원유 공급량을 늘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원유 공급량이 늘어나는지 안 나는지 그거는 우리가 보기 회의적이고요. 하여간에 밑으로는 정유회사들을 압박하고 위로는 이란산 원유 제재를 갖다가 잠시 면제하면서 해가지고 공급을 늘리려고 하고 있다. 자, 이 두 가지 조치 모두 같은 결과를 초래할 것이고 두말할 필요 없이 정치적 타이밍이 고려되었다고 봐야 되겠지요. 어떤 정치적 타이밍입니까? 중간선거지요. 중간선거 고려가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고요. 자, 이건 로이터 기사고요. 미국이 해가지고 발표했다. 175억 달러 규모의 대출, 핵발전소 해가지고 공급망 이래 되죠. 자, 말씀드립니다. 미국이 원자력 공급망 대출을 갖다가 벌입니다. 미 에너지부에서 미국 원자력 공급망 대출이라는 걸 발표했습니다. American Nuclear Supply Chain Loan이라고 해가지고 발표를 했는데 이번 자금 지원을 통해 미국의 원자력 공급망을 재건하고 10개의 새로운 대규모 원자로 배치를 가속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175억 달러 규모의 미국 원자력 공급망 대출이 여기 규모가 175억 달러짜리인데 미국 전국의 전력회사 및 에너지 기업이 후원하는 적격 프로젝트, 대표적으로 핵발전소가 되죠. 적격 프로젝트 5개의 자금을 지원해서 미국 전역에 10개의 대규모 상업용 원자로를 최대 3년 앞당겨서 배치, 즉 건설하겠다. 건설해서 운영이 시작하겠다. 이거에 도움을 줄 것이라고. 뭐가 도움된다? 미국 원자력 공급망 대출이라는 거, 이게 도움이 될 것이다 해가지고 미 에너지부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총 규모는 175억 달러 규모고요. 자, 넘어가서 자, 요건 해가지고 빅스 풋콜 미결제 약정 비율이 증가했다, 상승했다 해가지고 말씀드리죠. 이래가지고 블룸버그 친절하게 빨간 점선 내려가지고 쭉 끊었는데, 자, 말씀드리면 CBOE 간단히 말해서 빅스 차트라 하죠. 빅스 인덱스라 하는데 빅스 지수, 즉 공포 지수의 콜 옵션, 콜 오픈 인터레스트, 풋 오픈 인터레스트 있죠. 콜 옵션 미결제 약정하고 풋 옵션 미결제 약정의 비율 차트입니다. 레이시오 돼 있잖아요. 비율 차트인데 콜 옵션과 풋 옵션의 미결제 약정 비율이 올해 2026년 들어서 최고치를 갖다가 기록하면서 S&P 500 하락 위험에 대한 해지 수요 증가를 갖다가 시사했습니다. 참고로 빅스 콜 옵션 매수가 증가한다는 것은 투자자들이 시장의 변동성이 상승할 것에 배팅해서 빅스 콜 옵션을 많이 사들이고 있다는 걸 뜻하지요. 자, 이런 가운데 빅스 차트 한번 또 보시죠. 잊을만 하면 한번 나오는 빅스 차트인데, 자, 빅스 차트에 가지고 관련해서 좀 잠깐 말씀드려보면 AI 주도 주식판 랠리가 한국 시장, 특히 어디입니까? 아시아 시장에서 특히 한국 증시죠. 한국 증시 급락에 따라 취약해질 수 있다는 분석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 가운데, 그러니까 AI 랠리, 주식판 AI 랠리가 한국 주식판 때문에 좀 많이 취약해질 수 있다, 이런 분석이 나오는 건데, 빅스 이 지수, 빅스 인덱스는 이란전 때문에 여기 가지고 올라가죠. 이란전 때문에 해가지고 2월에서 4월 사이에 가지고 20을 넘어서 크게 올라간 적이 있습니다. 올라간 적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잘 보시면 여기 20 라인이 있습니다. 20 라인. 요 20 라인. 요 20 라인인데 20 라인, 20 레벨의 경우에는요, 시장의 불안이 고조되고 있음을 나타내는 기준점이 된다는 거. 자, 이거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보시면 어제 가지고 하이가 20을 또 잠깐 넘겼죠. 넘겼습니다. 요거를 잘 보시면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넘어가고요.
자, 이거 해가지고, 이거 오늘은 저거라도 빨리 끝내겠네. 자, 스페이스 X를 산 개인 투자자들이 손실 중이다 해가지고 말씀드립니다. 우자가 이거 이미 IPO, 대형 IPO, 기업 공개한 후에, 6에서 1년 동안 사이에 퍼포먼스가 안 좋다라고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도 몇 차례 말씀드렸는데, 개인 투자자들이 스페이스 X 주식이 상장된 후 첫 5거래일 동안 4억 500만 달러 어치를 순매수하면서 한두 푼이 아니죠. 4억 500만 달러입니다. 4억 500만 달러를 순매수하면서 IPO 역사상 첫 주에 개인 투자자들의 매수 규모로는 역대 최대를 기록했지요. 한편 스페이스X 주가는 255달러까지 급등했다가 그러면서 아마존과 마이크로소프트를 제치고 세계 4위 상장 기업이 되었지만 넷째 주, 그러니까 이번 주 시작인 월요일 하루에만 마이너스 16.4% 폭락하고 상장 후 최대 하루 최대 하락폭을 기록했고요. 그리고 6월 17일 수요일이죠? 지난주구나, 지난주. 지난주 해가지고 6월 17일, 지난주 6월 17일에는 또 5%가 떨어지고 18일에는 또 3.6%가 더 떨어졌습니다. 덕분에 IPO 가격인 135달러 대비 불과 14% 높은 수준에서 거래되고 있었는데 결론은 어제도 또 떨어졌습니다. 결론은 IPO 첫 주에 150달러에서 225달러 사이의 가격으로 스페이스 X 주식을 매수한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들은 손실을 보고 있다는 소리가 되죠. 어제도 또 폭락까지는 아니다만 하여튼간에 하락했습니다. 우자가 대부분 썸네일로 해가지고 이미 썼는데 거기서 나와있다시피 스페이스 하락했고요. 마무리해보면 스페이스 X처럼 역대 최대 개인 투자자 수요를 끌어모은 IPO 기업 공개도 없었고 이처럼 시작하자마자 실망스러운 퍼포먼스를 낸 이런 IPO도 없었다는 거. 자, 요거는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관련해서 우자는 대형 IPO의 경우 와가지고 퍼포먼스가 6개월에서 1년 정도 해가지고 안 좋다라고 이미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AI를 동원해서 그 표를 만들어서 소개한 바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고요. 우선 날짜가 언제 했는지는 좀 기억이 안 나네. 자, 이렇게 해서 2026년 6월 25일 아침까지 확인한 세상 돌아다니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그리고 회원가입 감사합니다. 내일 또 찾아뵙겠습니다.